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것들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제 수학이 나왔고요. 여기 구가 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라 스피어 구가 되겠고요. O라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V를 쐈습니다. 그래서 O에서 이쪽 방향으로 V라고 하는 걸 쏘면은 이때에 요 관통을 하고 있어요. 구하고 또는 관통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C하고 요 녀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두 점의 인터섹션 교차하는 점을 구하는데 필요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O라는 점에서 V 방향으로 쏜 직선의 수식의 선분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서 센터하고의 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얼마인가 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C는 센터고요. X는 자 표기에 보면 O라는 점을 토대로 해서 람다 배만큼 V는 유닛 벡터입니다. 그래서 람다가 0이면 5가 나올 거고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쭉쭉쭉쭉 가서 X라고 하는 벡터를 가리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하고 C하고의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에 따라서 X가 현재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요 점하고 C하고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값을 찾으면 그때의 람다를 찾으면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요 가운데 점을 찾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람다는 자 X는 5 더하기 람다 V니까 이제 D제곱 거리는 센터에서 X를 빼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식을 만들고 X는 5 더하기 람다 V 들어가고요. 람다를 빼놓고 5하고 C하고 순서를 바꿔놓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귀찮으니까 그냥 B라고 불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제곱의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람다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람다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하기 전에 이 수식을 마저 풀어보면 B제곱 나올 거고 람다 제곱 V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서로 곱해서 2 곱하기 서로 곱해야 되는데 벡터하고 벡터하고 곱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크로스가 아니라 얘들은 스칼라 값 D제곱은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트 프로덕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정의는 얘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제곱은 뭘 뜻하냐? 벡터하고 도트 프로덕트에 해당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얘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놓고 이 수식을 정리해보면 B의 제곱, 람다의 제곱, V제곱은 뭐예요? V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사라졌죠. 제곱을 해도 1이기 때문에 없어졌고 이 수식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게 D의 제곱이기 때문에 람다로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되겠죠. 얘도 스칼라 값, 얘도 스칼라 값이니까 그대로 남고 스칼라를 미분하니까 사라졌어요. 람다가 없으니까 0 없어졌고요. 람다 제곱 미분하니까 2람다,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이 뒤에는 스칼라 값이니까 람다 미분하니까 하나만 없어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람다는 얼마냐? 2 지우고 나니까 마이너스 B 도트 프로덕트 V. B는 원래 뭐였나? 500C를 B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람다를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X가 바로 이 지점, 이 녀석을 구하겠죠. 제일 가까운 점.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이런 수식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뭐예요? 벡터고요. 여기 벡터고 도트 프로덕트 하니까 얘는 스칼라 값이 나오죠. 스칼라 값하고 벡터를 곱하면 뭐죠? 벡터를 뻥튀기 한 거죠. 스케일을 한 거죠. 예? 벡터가 커지거나 늘어나거나 그래서 X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학을 계속해서 쓰는 수학적인 테두리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게 그래픽스 처음 할 때 되게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연산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구나. 이거를 다 일일이 풀어가지고 하면 되게 복잡하죠. X, Y, Z 다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벡터하고 도트 프로덕트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깔끔하게 식이 정리되는 거 수학적 테크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했고 이제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P1하고 P2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동그라미 오브젝트가 있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얘들의 외형들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 방향, V 방향으로 빛이 나갔을 때 어디에 관통하는가? P1, P2.
또는 P1, P2는 같거나 하나도 없거나 두 개이거나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V는 1이 되겠고요. 요 위에 한 점 P1이 될 수도 있고 P2가 될 수도 있는 람다를 가지고 P1과 P2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5 더하기 람다 V가 되겠고요. 자, 그때 요 점이 어쩌면 P1이고 어쩌면 P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요 X가 요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요 녀석하고 C하고의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 R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은 X 빼기 C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요 수식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구속 조건, constraint equation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똑같이 5 빼기 C는 B로 바꿔놓고 B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5 빼기 C가 되겠고요. 요 수식 마저 더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R제곱은 바로 이 수식이니까 이게 잘 보시면 이제 람다 제곱이 있고 람다 있고 얘는 상수 R제곱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 람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상수죠. 뭐예요?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죠. 근해 공식 쓰면 람다는 1, 2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참 평생 잘 써먹고 있는 수식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답이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복잡한 수식을 쓴다고요? 네. 레이트레이싱에서 제일 쉬운 게 지금 스피어 관통하는 거라서 람다 1일 때 또는 2일 때 람다 1이 P1인지 람다 1이 P2인지는 아직 모르는데 가까이에 있는 거가 첫 번째 관통한 거겠죠. 그래서 람다 값이 뭔가 작으면 작을수록, 왜냐하면 5 더하기 람다 V로 하고 있으니 여기까지 가는 람다가 좀 작고 여기까지 가는 람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이 작은 거, 이 중에 이게 람다 1, 2가 작은 거를 골라보면 뭐가 작을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람다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만 쏘고 있기 때문에 람다는 무조건 플러스일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쏘고 있으니까 람다가 마이너스면 뒤에 있는 9를 건드리는 거라 람다는 무조건 플러스일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런데 B 도트 V를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게 플러스를 골라야 되나 마이너스를 골라야 되나, 결국은 계산을 한번 다 해서 람다가 작은 양수이면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 스피어를 관통하는 점들은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게 관통하는지 아닌지도 되게 알아봐야 되겠죠. 관통하지 않는데 이걸 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수식이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통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바로 이 부분을 띄워왔어요. 앞서서 보시면은 2분의 이렇게 있는데 2분의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요. 람다 1, 2의 값을 새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루트가 풀리려면. 이게 음수이면 뭐다?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띄워서 D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음수이면은 인터섹션이 없구나.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인터섹션이구나. 이게 만약 같으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값이 0이 되면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람다 1, 2는 똑같은 점, 바로 9의 접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 1, 2를 구해서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P1, P2는 람다 1, 람다 2가 되고요. 이때 람다 1이 작은 거가 첫 번째 관통하는 거, 람다 2가 만약 크다면 그건 두 번째 뒤에 있는 쪽을 관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른 형태로 푸는 거,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하학적으로 푸는 것들, 이거는 오늘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쿼터니언 스타일에서 접근해 보셔도 이게 왜 좋냐고요? 이런 스타일이, 이유는 연산량이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연산량이라는 거가 별로 여태까지 안 느껴지는 세계관에 살고 있지만, 앞부분에서 했던 수학적인 수식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에 스퀘어 루트를 풀어야 되죠.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량을 거의 유사한 방식이지만 다르게 풀게 되면 이와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가 없이 푸는 방법이라 기하학적으로 푸는 얼터너티브 또 다른 유형의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관계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점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까, 이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유도해서 제 맘대로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책에 어디 나오거나 뭐 우리 책도 없잖아요 사실. 예? 딴 데도 아마 비슷한 수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의 결론은 유사하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스피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쏘고 여기 있는 점에 노멀 벡터들을 구한 다음에 이 노멀 벡터하고 빛 소스가 어디 있다고 쳤을 때 빛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녀석하고의 디퓨즈 색상으로 구가 그려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RT3 예제는 일단 레이를 307,200개를 쏩니다. 그리고는 인터섹션 포인트 P1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2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에, 이 지점에 유닛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죠. 이 부분의 노멀 벡터는 스피어가 이럴 때 장점이 있어요. 여기 센터 알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P1까지의 벡터를 구하면 이게 바로 유닛하게 사용을 하면 노멀 벡터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에 센터 알고 있고 여기 P1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노멀 벡터지 뭐겠어요, 그죠? P1이 9 위에 표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P1 빼기 C를 하게 되면 노멀 벡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는 P1에서 C를 빼서 유닛 벡터화 해주면 노멀이 나오고요. 컬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컬러는 I 일루미네이션 소스하고 노멀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를 할 건데, 편의상 여기에다가 일루미네이션 소스를 두고 하든 하고 나중에는 일루미네이션 위치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를 수행하는 게 바로 RT3 오브젝트입니다. 오, 그럴듯하죠? 네? 여기 테두리는 해가 없기 때문에 까만색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가장 밝아서 코사인 세타, 빛이 지금 빛 소스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레이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는 640, 480 레이를 만들어서 벡터 V, 그 다음에 스크린 좌표계 5하고 거기에서 쏜 V를 토대로 그 부분에 RGB 색상을 구하고 싶다. Find RGB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5하고 V입니다. 그래서 1.5에서 V 방향 유닛 벡터를 썼을 때 오브젝트를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여기 M 오브젝트의 get 사이즈, 그래서 여기 보시면 U 오브젝트의 P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요 스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하고 다 똑같아요. 예, 이 오브젝트가 파라미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5라는 점에서 V 방향으로 디스턴스를 구해야 됩니다. 이 디스턴스를 구해서 요 P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 하고 쏘는 이 녀석을 구하게 되고요. F는 이 지점에서 이 9까지의 거리들을 뜻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 요점까지의 거리. 5는 똑같기 때문에 V가 바뀜에 따라서 거리값 F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인터섹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고 있으니 아까 했던 1.5에다가 V 방향에 곱하기 F, F가 바로 람다입니다. 거리라고 하는 게 결국 람다를 표현했잖아요. 앞서 수식에서 보시면 여기가 있고 V 방향이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를 알고 싶은데 이 거리가 뭐냐? 람다가 되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구한다는 거, 거리를 구한다는 건 람다를 구하는 이 수식들이 이 디스턴스라고 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V 벡터하고 노멀 벡터. V는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고 노멀 벡터는 이쪽이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면 원래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람바르티안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다 노멀 벡터 방향, 카메라 방향,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는 형태로 해서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V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레이하고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V하고 N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V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있는 V 방향이 곧 V 방향에다가 광원 소스가 원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광원이 다른 데 있으면
그래서 V하고 I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V하고 N의 도트 프로덕트 통해서 R 값을 결정했고 G나 B는 그린 블루는 없기 때문에 레드 색상으로 이렇게 디퓨즈 느낌이 나는 구가 레이트레이싱 기법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완벽한 레이트레이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광원이 있고 광원의 방향들이 그대로 광원도 V 방향하고 똑같다라고 특히나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서 이와 같은 녀석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광원이 태양처럼 큰 광원이 있으면 광원은 수직으로 무조건 들어가지 태양처럼 거대한 광원 소스가 있으면 걔들은 다 수직 방향이지 이렇게 삐뚤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서의 예제처럼 V하고 I가 똑같다라는 가정을 하고 레이트레이싱이 되는지 첫 번째 테스트들 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이 블랙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씨 이거 왠지 우주에 있는 그런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우주에 있는 별들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가상의 가시광선대가 아닌 엑스레이를 쏴가지고도 엑스레이로 거리 정보들을 얻어내게 되면 얘들의 관련된 것 또는 스펙트럼 파장 분석을 해서 얘네들의 색상 이런 것들을 얻어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우주 다른 별들의 영상들은 카메라로 망원경으로 찍은 것도 있지만 노이즈가 엄청납니다. 그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고 또는 가시광선대가 아닌 광선을 쏴서 그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레이트레이싱 기법과 거의 동일한 게 쓰이고 있고 그게 바로 작년에 가장 유명했었던 블랙홀 이미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드 강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림이 어크리션 디스크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죠. 특이하게. 이게 빛이 굴절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죠. 빛이 굴절이 되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굴절이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하여간 독특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같은 이미지들 또는 천문 관측된 영상들을 가시광선이 아닌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이런 식의 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점들을 그리는 기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트레이싱에서 이 레이트레이싱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뎁스. 여태까지 뎁스 관련된 것들은 오픈GL 전에 뎁스가 있을 때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처리하더라. 폴리곤들을 베리센트릭 코디네이트,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을 써서 폴리곤들의 클릭 지점들을 소팅을 해서 정렬을 해서 처리를 했었죠. 근데 이 레이트레이싱에서는 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GL은 자동으로 되고 있었고요. 오픈GL 밑에서 되는 것과 되게 유사하게도 이 레이트레이싱에서는 뎁스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얘기 드렸던 폴리곤에서는 G버퍼를 쓴다고 했는데 이 레이트레이싱에서는 G버퍼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 지금 보시면은 URT08 RT4의 멀티 오브젝트 G 프라블럼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문제가 있는 버전. 얘의 경우에는 오더가 맞춰져서 제대로 나온 버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원점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옆으로 하나 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 G 프라블럼에서는 방금 전에 썼던 수식하고 똑같게 얘를 먼저 그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점들로 이렇게 하잖아요. 점들을 쫙 레이를 써서 확인하는데 여기 이 첫 번째 녀석하고 관통되는 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에 있는 오브젝트가 잘 그려졌는데 이제 여기를 관통한다고 치면 여기는 첫 번째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오브젝트의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차하는 부분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를 쐈습니다. 레이를 쏘면 여기도 관통하고 여기도 관통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관통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브젝트 첫 번째 거 루틴 상에서 보시면 오브젝트 첫 번째하고 교차점이 있나? 응! 그러면 그냥 그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 마지막 최종적인 오브젝트에 관통점이 있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아니라 나중에 거를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 그린 거가 묻혀 들어가면서 나중에 것들만 덮어지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것도 있고 얘도 있을 텐데 나는 어떤 걸 그려야 되죠? 뎁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스턴스가 작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관통을 하면 여기까지의 거리 나올 것이고 얘하고도 만날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리가 짧은 걸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그려질 거고요. 거리가 큰 거를 선택을 하면 멀리 있는 왼쪽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URT 09 RT4의 멀티 오브젝트 Z 오더에서는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의 교차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차점의 거리가 짧은 것을 먼저 짧은 것을 선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뎁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색깔이 아주 현란하고 멋있게 나오죠. 이게 이제 레이 트레이싱의 마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짱구 궁뎅이 같이 생기긴 했지만 보시면 여기 광원도 디퓨즈 색상에 의해서 광원이 제대로 먹어져 있고 테두리는 다 어둡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이 레이 트레이싱에서 지금은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 기법의 아주 기초적인 레이와 디퓨즈 색상에 대한 것들만 따지고 있는데 분자 모델 같은 것들 그릴 때는 요 정도까지만 해서도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요 접합면들이 얼마나 예쁘게 나타나는가는 또 해야 되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해도 되게 레이 트레이싱을 썼을 때 아주 예쁘게 색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PPT 화면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예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코드로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1, 2가 있죠.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옆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통과할 때 어떤 교차점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 지금 코드상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턴스 구했습니다. F 구했고요. 람다를 구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미니멈 값보다 크냐 작냐를 평가해서 가장 미니멈인 것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미니멈이 될 때에 i는 몇 번인가, 오브젝트 0번인가 1번인가. 그래서 미니멈을 갖는 오브젝트가 0번인지 1번인지 판단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니멈 i라고 하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 -1이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 1, 2에 대해서 미니멈 값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는 어두운 면, 바로 이 까만 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미니멈 i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오브젝트가 하나는 걸려 있어야 뭔가 그 점의 색깔을 계산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리턴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리턴 값은 000이니까 이 교차점이 없는 경우에는 000 시꺼먼 화면이 그려진 거고요. 교차점이 만나고 최소한 2개 이상이 만나게 될 때에는 미니멈인 값만 선택해서 그 오브젝트의 색상을 나머지 수식들을 이용해서 노멀 벡터 계산해서 오브젝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빗을 쏘면 이쪽 오브젝트 2에 해당하는 람다 값이 오브젝트 1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차이로 요 녀석 오브젝트 2에 대한 거리 값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오브젝트 2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를 가지고 얘에 대해서 노멀 벡터 구하면은 말도 안 되겠고요.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의 노멀 벡터로 색상을 그리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보기 좋은 그리고 집어퍼링이 뎁스 문제가 해결이 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둘 다 솔루션이 있을 때는 미니멈 값인 곳, 미니멈 값을 찾아서 그 미니멈을 갖게 하는 오브젝트의 노멀과 오브젝트의 색상으로 화면에 그려주면은 이 뎁스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보셨던 것들은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사실은 레이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결과들은 레이 캐스팅에 해당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반사나 투과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디퓨즈 색상만 가지고서 진행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디퓨즈, 앰비언트, 스페큘라 세 가지 색상에 대해서 여전히 반사는 없고 반사도 없고 반사는 있죠. 반사는 있는데 투과가 안 되는, 투과를 빼놓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거를 때리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각각의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 색상들을 대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얘가 경우에는 앰비언트는 0.1, 0.1, 0.1, 얘도 앰비언트는 0.1, 0.1, 0.1. 디퓨즈는 레드기 때문에 100 넣고요. 얘는 디퓨즈가 RGB라 블루가 높게 하기 위해서 001 넣습니다. 다음 스페큘러는 전부 다 여기 하얗게 빛나야 되는 부분은 0.3, 0.3, 0.4. 얘는 약간 0.1, 0.1, 0.5니까 파란색 색상으로 보통 그 스페큘러 색상은 하얗게 보이니까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걸 많이 쓰는데 여기는 약간 블루 색상이 많이 보이도록 스페큘러를 넣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5의 컬러 앰비언트 디퓨즈 이제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 우리가 RGB 색상을 여태까지는 그냥 빨간색, 까만색, 통과하지 않으면 까만색, 통과하면 빨간색으로만 표현했는데 앰비언트 합치고 디퓨즈 넣고 이 디퓨즈 색상은 노멀 벡터하고 계산한 V 방향으로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페큘러를 다 합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 앰비언트 자체 변함없죠. 이 색깔 그대로 합쳐줄 거고요. 더하기 하는 거고, 디퓨즈 색상은 있는데 거기에다 코사인 세타만 곱해가지고 이 벡터 0, 0, 1에다가 코사인 값만 여기에 추가해 넣은 거고요. 스페큘러 일단은 이렇게만 수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대입을 해보시면은 나머지 다 똑같아요.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 이렇게 해서 일단 집어넣어 보면, 아직 스페큘라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색깔,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 세 가지 지정한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색깔을 결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오,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저는 이 TV로 보거나 또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달라 보여요. 보라색이 보입니다. 원래는 보라색이 보이면 안 되겠지만 색상들이 뭔가 병치 혼합이 돼서 보라색 같은 게 살짝 보입니다. 저는 보라색이 보여요. 자, 그래서 색상을 어쨌든 오브젝트 1은 빨간색, 오브젝트 2는 파란색이 나타나도록 코드화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거의 레이 캐스팅에 해당하는 방법들이 되겠고요. 이 녀석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빛 방향도 바꿔보고 스페큘라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